이런 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. 딱 인정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무엇이냐? 사업상 비용을 지출했을 때 받아야 되는 거고요. 부가세 줄려면 이거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. 대표님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사업자 기본 세금 상식 부가세 2탄입니다. 제가 그 앞에 부가세에서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려야 되는데 그 매입세액을 인정받는 방법은 증빙 수령이다 말씀을 드렸죠. 근데 그 증빙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철물점 가서 간이응수증이라고 그랬죠.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간이응수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득 주고 종이 주고 이런 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. 딱 인정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무엇이냐? 사업상 비용을 지출했을 때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. 부가세 줄려면 이거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를 받아오시지 않으면요. 그 어떤 세무사님도 하다못해 전직 국세청님 오시더라도 절대 부가세를 빼드릴 수가 없어요. 자, 그러면 이 적격 증빙이라는 건 무엇이냐?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, 현금 영수증, 신용카드, 뭐 면세인 경우에는 계산서,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증빙을 받아왔다 죽었다 깨어나도 부가세는 줄일 수가 없어요. 자,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내가 돈을 이체하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내 사업자 등록번호, 뭐 주소, 성명 등을 기재한 이렇게 생긴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는 거고요. 요새는 전자로 많이 받지만 주의하실 건 혹시라도 상대방이 종이로 줬다.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종이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줬다. 그럼 그거를 잘 모아두시고 부가세 때 꼭 반영을. 전자면 홈택스에서 저절로 이제 데이터가 오지만 종이는 일일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챙겨두시는 게 좋고요. 현금 영수증에서 주의하실 거는 딱 하나입니다. 내가 코스트코 갔습니다. 진짜로 내가 카페에서 빵 만들기 위해서 뭐 샀다, 뭐 하다못해 뭐 그 컵, 종이컵 사고, 이렇게 뭐 컵홀더 사고 했다. 그랬을 때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? 라고 질문이 왔을 때 자신 있게 적격증빙 세무사님 받으라고 했으니까 핸드폰 번호 띠띠띠 입력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. 나는 사업자잖아요.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직원들, 근로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내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죠. 그래서 뭐 1, 2, 3, 4, 5, 5, 6, 7, 8, 9 이런 식으로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? 했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입력하시면 되고요. 간혹 가다가 그냥 입력하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. 왜냐하면 기본값으로 그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? 라고 했을 때 핸드폰 번호 입력하게끔 설정해서 주시는 경우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센스 있는 대표님이라면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? 라고 했을 때 네, 현금 영수증 할게요. 뭐 아니면 사업자예요? 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. 지출 증빙으로 할게요. 라고 하시고 나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할 수 있게 10자리 입력할 수 있게 세팅을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. 카드 열심히 쓰시면 돼요. 딱 주의할 점.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 주세요.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면요. 셀프 신고를 하시든 세무사에게 맡기시든 저절로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와집니다. 그럼 이제 질문이 있죠. 그럼 홈택스에 등록 안 했으면 부가세 공제 못 받냐? 그렇진 않아요. 카드를 쓰셨고 그게 사업상 관련 경비면 그거를 반영해서 하시면 되는데요.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기실 거면 엑셀로 대표님도 다운받으시고 그걸 주면 세무실에서도 그걸 다시 올리고 번거롭죠. 그래서 꼭 홈택스에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시면 등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한 가지 팁인데요. 내 신용카드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. 등록도 했어요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분실해서 재발급 받았습니다. 아니면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서 갱신했습니다. 그때도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분실 후 재발급, 그 다음에 카드 갱신에 따라서 유효기간 끝나서 갱신했을 때도 그때 등록 안 하면요. 등록 안 한 게 돼버립니다. 네, 그래서 그거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그러면 이거 받았어요. 세무사님 신용카드 열심히 썼고요. 계산서 받았어요. 그럼 받으면 끝인가요?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데요. 자, 우선 꼼꼼함이 덕목이고 그래서 이거 열심히 받으셔라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으로 부가세에서 안 빼준 항목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. 차량 관련 비용, 차량을 구매했던가, 그 다음에 유류비, 수선비, 뭐 그다음 보험료, 내지는 이제 내가 사지 않았다, 빌렸다 하면 렌트, 리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 관련 비용은 5만 원 유류비를 내면 5천 원 해서 5만 5천 원 긁었잖아요. 그럼 내가 거기에 부가세를 5천 원 부담했지만 그거는 부가세를 안 빼준다는 겁니다. 단 화물차, 그 다음에 승합차, 주의하실 거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, 그 다음에 경차의 경우에는 거기 붙어있는 차값에 붙어있는 부가세든 유류비든 이런 거는 빼준다는 얘기입니다.
쉽게 생각하면요. 화물차, 승합차, 경차 빼잖아요. 그러면 세단, SUV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단, SUV도 내가 분명히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. 거래처 만나러 갈 때 사고 뭐 물건 사러 갈 때 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여자친구로 태우고 와이프로 태우고 놀러 갈 때로 쓰고 근데 세단이나 SUV는 폼이 나잖아요. 근데 화물차 몰고 막 여자친구 야타 할 수 있나요? 못 하잖아요. 경차를 절대 비하는 건 아니지만 야타 뭔가 폼이 안 나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찐으로 사업으로 쓰는 거다. 그래서 거기 있는 부가세까지 공제해준다.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. 좀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근데 그럴 수 있어요. 세단 SUV도 분명히 영업용으로 썼다. 내가 업무용으로 썼다고 할지라도 국세청에서는 그 부가세에 있어서는 이것만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. 그럼 이거는 내가 비용 처리 못하냐? 세단 SUV는 비용 처리 못하냐? 그건 아니고요.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거고 거기에 붙어있는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거고 소득세에선 비용 처리가 됩니다.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사업과 무관한 비용, 개인 병원비, 자녀 학원비, 그다음 사적인 사용 비용, 뭐 해외 가서 호텔 여행비, 백화점 유용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 무관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 붙어있는 부가세 공제받긴 어렵고요. 뭐 그 외에도 사업 무관 사용이 있다. 그러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접대성 경비. 내 거래처와 사업 관계로 접대성 경비를 사용했어요. 똑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더라도 그게 직원들의 어떤 식사나 커피다. 그러면은 뭐 거기에 붙어있는 부가세 공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거래처 대표의 사업 관계를 위해서 내가 막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막 골프도 치고 한 경비에 붙어있는 부가세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써놨죠.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커피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된다. 하다못해 직원들하고 단합대회로 골프 쳤다.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.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. 내가 막 사우나 가고 그런 건 안 된다. 부가세 공제가. 자, 그 다음에 KTX, 항공, 고속버스, 택시, 티머니 같은 경우에 이런 이동 관련된 항공, 철도 등 여객 운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붙어있는 부가세는 공제가 안 됩니다. 그리고 문화생활 관련 뭐 공연 보고 뮤지컬 보고 에버랜드 놀이동산 가고 문화생활 관련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구글, 페이스북, MS 오피스 결제 요새 사실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은데 아쉽게도 이렇게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. 왜냐면은 이 매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부가세는 우리나라 매출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가세 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매입 쪽에서도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. 그리고 면세는 부가세 안 내는 사업자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차피 뭐 부가세가 안 붙어 있기도 한데 간이나 이런 면세 사업자로부터 내가 카드 긁어서 밥 먹거나 커피 마시거나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경비를 썼다. 그러면 간이나 면세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거 외에도 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항목들 제가 예시를 들었죠. 막 거래처 대표랑 사우나 간다. 그 다음에 진짜 사업 무관이다. 요 정도 좀 생각하시고 항공, 문화생활, 뭐 국외, 간이, 면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정리할게요. 세금 계산서, 현금 영수증, 카드 내역을 수령했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. 단 제가 말씀드렸던 요 사항들 제외하고요. 자, 제가 그래서 좀 약간 줄글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. 세무대리인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세무사가 지출하신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 가능 여부를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.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셀프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매입세 불공제의 대표적인 항목만 언급을 해드렸고 반대로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불공제 항목들이 아니라면 반대로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셀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표로 만들어 놨고요. 이제 이거를 약간 출력해 주셔서 셀프 신고를 만약 하신다. 그럼 이거 빼고 부가세 공제를 넣으면 되겠구나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번에는 부가세는 여기서 끝났습니다. 부가세는 그래서 기초개념 설명드렸고 꼼꼼하게 매입증명 챙기시고 지금 챙겨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사항들이 있다.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셀프 신고도 가능하실 거고요. 자, 그러면 다음번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번에 뵙겠습니다.